안녕하세요. 부자빠 부동산 연구소 대표 양팔섭입니다. 자, 부동산 고수비급 오늘 179강입니다. 그 주제는요. 요 근래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이런 분들에게 아직도 반값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아파트를 현재 강남뿐만이 아니고 서울의 유수 지역에서 반값에 어떻게 아파트를 마련하지? 가능합니다. 바로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반값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 그 세 번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179강) 주제, 서울시에서 5월달이었죠. 서울시장 주제로 바로 재개발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죠.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반값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로주택 요 근래 아주 핫하죠. 역세권 개발 핫합니다. 재개발 이런 것들을 바로 알기. 신청 전화는 2638-3956번 02-2638-3956번으로 그냥 전화 주십시오. 끝난 다음에 1:1 개별 상담이 진행이 되겠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5월 달에 바로 발표한 것이죠. 서울시장 주제로 재개발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가을에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 첫 번째,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 그럼 주거정비지수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 공공기획을 통한 구역지정, 뭐예요? 바로 여기죠. 핵심은 기간 단축 및 지원을 하겠다. 세 번째, 주민 동의율이 필수인데 이것을 간소화 명확화하겠다. 네 번째는 재개발 해제 구역의 신규 지정을 어떻게 해요? 활성화. 그렇습니다. 2004년, 물론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지만은 이 2004년에 서울시 도시 재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그 이후로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미 서울시의 많은 건물들, 주택들이 노후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진행이 되는 곳에는 무엇이 돼야 돼요? 재개발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또 해지 지역이 더욱 슬럼화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겠다. 결국은 활성화라는 말은 뭐예요? 재개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는 제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의 규제 층수를 완화하겠다. 최소 10층에서부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아주 획기적인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최고 25층까지도 가능하도록 풀어주겠다. 여섯 번째는 매년 재개발 구역에 대한 공모를 추진해서 계속 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6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법적 요건을 현행 유지, 법적 요건 현행 유지를 이제 되는데, 현행 유지되는 것은 필수 항목은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되죠.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노후도, 요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동수라는 거, 동수, 연면적이 아니고 동수, 여기에 3분의 2 이상, 즉 67%가 되겠죠. 67% 반올림해서. 그리고 구역의 면적이 몇만 1만 제곱미터, 요거는 3,000평이 되겠습니다. 3,000평이 되겠습니다. 3,000평 이상이. 그러면 3,000평 미만은 뭐예요?
재개발로 할 수 있는가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요건에서 일반 제곱미터 미만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 선택 항목이 있죠. 선택 항목. 이 중 한 개 이상이 바로 충족을 하면 되겠는데요. 노후도 연면적으로 3분의 2 이상, 주택 접도율이 40% 이상, 요거는 도로 접도율이죠. 도로 4m 이상 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4m 이상의 접하는 면적이 40% 미만이라야 그렇죠.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로 접도율이 40%라는 말은 4m 이상 도로의 4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열악한 것이죠. 그리고 과소필지. 과소필지는 뭐예요? 과소필지는 서울의 90제곱미터 이상을 일반적으로 주택의 면적의 최소 단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7.5평이죠. 그래서 90제곱미터 이상을 하는데 여기 90제곱미터보다도 더 적더라. 그리고 호수밀도는 100m 면적 안에 호수밀도가 60세대보다도 적어야 된다. 60세대보다도 많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한다. 요것은 현행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거정비지수제는 뭐예요? 폐지하는 게 얘가 문제였죠. 주거정비지수제가 필수 항목이 노후도 연면적에다가 평가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주게 되는데 70점 이상에 도달하는 것은 지금까지 2012년 이후에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결국 재개발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노후도 연면적이에요. 여기다가 또 연면적. 여기에 충족이 되고 또 7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통과된 구역이 한 군데도 없을 만큼 재개발 정말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예 없애면은 할 수 있죠. 선택 항목 또한 마찬가지로 뭐 40점, 30점 이렇게 해서 점수별로 해서 70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짚어보게 됐는데 이것을 아예 없애겠다. 그러면 요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어느 정도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은 당연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하겠다. 공공기획.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이 공공성을 확보해서 공공기획은 무엇인가? 공공기획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현행 5년이 걸리던 것. 5년이 걸리던 것을 몇 년으로? 2년으로 단축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주민 제한 사전 검토, 과거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단계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애초부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본 계획안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이 기본 계획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바로 전임 서울시장이 아예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반대를 했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의 주택 바로 그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폭등하는 주 요인이 공급 부족에 의해서 바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 요인 자체가 서울에는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있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공급 증대 방안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우리가 이제 이 내 집 마련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2년씩 걸리는 것은 이렇게 걸리던 것을 6개월을 4개월로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 공공기획과 정비계획을 이 공공기획이라는 건요 최초의 주민들 재개발 추진을 할 때 일정 부분 개입이 돼서 도와주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4개월 걸린다.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보시면은 42개월이 걸리잖아요. 42개월이 걸리는 게 14개월, 그야말로 3분의 1도 안 되게끔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바로 이렇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요인들을 찾아서 바로 행정 지원을 간소화하면서 지원을 해주겠다. 자, 여기 마지막에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가 12개월 걸리는 것을 6개월로 여기서 또한 단축을 하게 되니까 5년 걸리던 것이 바로 2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획기적으로, 즉 재개발이 10년 걸리던 것을 몇 년으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주 요인이 이제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주민 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여기는 동의율 50% 이상,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20% 미만이라야 되죠. 반대는. 자, 그런데 동의 요건들을 충족해 줘야 돼요. 자, 20% 미만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비 계획 수립이 동의율은 3분의 2 이상. 그럼 조합 설립 인가는 얼마예요? 4분의 3 이상이 되겠죠. 이 현행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현행에 이 사전 타당성 조사, 주민 제한 이런 것들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계획을 위반하면은 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집니다. 필요 없어. 이제 기본 계획, 재개발 기본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은 바로 정비 예정 구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이라도 사실은 문제가 없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기본 계획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개선안이 뭘까요? 개선안은 대신 쉽게 해주는 대신 처음부터 제도를 조금 동의율을 끌어올리자. 그래서 30%를 하는 겁니다. 초기에 이 30% 이상이 최소한 돼야 그래도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 막힘이 없이 잘 순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이것을 뭐 어떻게 해요? 생략해 버리겠다. 이거 없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대신 저것을 약간 강화를 하되 이제 공공기획과 정비계획의 동의율의 3분의 2 이상 되면은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하면 구역 지정이 되겠죠. 결국은 구역 지정이 되는 겁니다. 구역 지정. 그래서 30% 이상의 주민 동의를 통해서 바로 구역 지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전 타당성 조사 자체가 없어진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 준비하고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뭔가 엇박자가 나가지고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그 기간별로 이런 단계별 재개발들이 순탄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그런 요인들을 초기에서부터 바로 잡아서 재개발, 재건축을 잘 원활히 함으로 해서 공급을 어떻게 해요? 바로 증대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로 공급이 증대되는 곳에 우리 뛰어가야 되잖아요. 이 공급이 증대되는 곳에 가야만 내가 과자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곳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 이 재개발 규제 완화 안에서 현재 총 보면은요 316곳이 해지가 됐어요. 해제가 됐는데 이 해제가 된 곳에서 그러면 동부권이 133개소, 서남권이 89개소, 거의 뭐 그야말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70% 이상을. 이 부분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이 70%입니다. 70%인데 여기가 슬럼화 노후화가 돼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 바로 서남권이나 또 동부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서부권이 48개소죠. 서부권이 48개라서 이들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거꾸로 앞으로 가보시면은 지금 주민 동의를 간소화하고 재개발 해제 구역에 대한 신규 지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잖아요. 신규 지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신규 지정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중심에는 동북권, 서남권 그리고 이제 동북권이 1순위, 서남권이 2순위, 서부권이 3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 가서 이러한 곳들 여기서도 중심이 있어요. 찾아 나가는 중심이 뭐예요? 2030 서울 플랜을 보셔야 됩니다. 2030 서울 플랜을 중심으로 판을 깔아놓고 들여다보면은 보여요. 곳곳에 아 여기 괜찮네 라는 것이 보입니다.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올 하반기에는 2040 서울 플랜이 이제 발표가 될 것인데요. 2040 서울 플랜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서울시의 10년, 2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바로 2040 플랜에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미리 그 지역들을 선점을 해 나가는 겁니다. 미리 그 지역들을 선점함으로 해서 바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 예를 들면은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이야. 집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바로 거기에 미리 선점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확보를 해놓으면은 그 지역이 앞으로 점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발전을 해서 발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집값이 올라간다는 말이잖아요. 집값을 올림으로 해서 나는 같은 한 1주택에 거주하고 또 집을 마련해서 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익률 플러스 실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증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에 내가 둥지를 트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반값 아파트를 마련하고자 하는 바로 핵심 사항이 담겨 있죠. 핵심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반값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바로 앞으로 미래 청사진을 잘 들여다보면서 현재 저렴한 지역이 어딘가 이것을 찾아 나가는 이런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돼요. 자, 살 때부터 매수 시에 싸게 샀어. 자, 나중에 출발해서 종착지에 가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기울기가 차이가 더 크겠죠. 크니까 당연히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내 집 마련, 아파트 마련이 가능한 겁니다. 요럴 지역들을 바로 찾아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이런 행정적인 층수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제2종 보통 대부분이 61% 정도가 뭐예요? 바로 7층 이하라고 하는 규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문제가 되고 또 서울시 전체에서 2종 일반 7층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그마치 43%나 돼요. 43%나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어야 되죠. 어떻게? 현재 기준 용적률이 2종 일반 주택에 보통 170%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허용 용적률은 보통 190%인데 상한 용적률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국계법이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용에 관한 법. 바로 국계법인데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상한 용적률은 250%로 됩니다. 250% 되기 때문에 이 상한 용적률을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법적 상한 용적률이 바로 250%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2종 일반 이거는 뭐예요? 7층인데 이건 7층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현재 허용 용적률이 200%고 또 요거는 법정 용적률은 마찬가지가 되죠. 그랬을 때 2종 일반 주거지기는 몇 층까지? 25층까지도 올려주겠다. 25층까지. 여기는 최고 층수가 7층 이하인데 7층 이하를 풀어서 보통 이제 가로주택이나 아니면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을 일부 너머로 해서 요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7층에서부터 15층까지도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풀 수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바로 여기에는 실제로 조합원 분양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요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현재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선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바로 2종 일반 주거 지역 순으로 용적률과 최고 층수를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용적률은 몇 프로로? 250%로 이왕이면 200%가 기본인데 서울시에서는 200%를 250%로 그리고 최고 층수는 25층까지 풀 수 있도록 완화시켜줘야죠. 바로 이 부분이 재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핵심 요소 중에 바로 이런 층수, 2종에 대한 층수 완화, 규제 완화입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공모 방식을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 연 1회로 해서 연간 25개 이상의 구역을 어떻게 해요? 새로 지정을 하겠다. 어디에서? 서울시에서 바로 연도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관내 재개발 현황을 검토해서 이제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곳에 바로 하겠다. 바로 선정의 원칙은 공급 목표에 따른 주택 수급 계획 그리고 바로 재개발 시급성 얼마나 시급한가 그리고 자치구별 안내 그리고 자치구별 추진의사 바로 얼마나 추진의사를 평가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시에 강구해서 실질적인 이런 그 재개발을 이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것이 바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179강 주제로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6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그래요. 아니 당신 어떻게 반값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야? 정말 궁금해.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 세미나장에 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정말 가능하네? 아 그렇구나. 그러한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수긍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바로 반값 아파트의 가능성을 찾아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반값 심지어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의 주변 지역의 시세입니다. 주변 지역 이미 형성 즉 15억이면 7억 5천 20억이면 10억에 아직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곳곳에 있고 또 그 투자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 지역 안에서도 10억짜리 20억짜리가 있는 그 지역 안에서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는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바로 반값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 바로 저희 세미나장에 오시면은 바로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